윤석열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동산 정책들을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정책이 바로 이제 이 재건축 규제 완화. 또 그 재건축 규제 완화 중에서도 핵심은 서울의 강남과 지금 이 일기 신도시의 이제 재건축이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일기 신도시 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들썩들썩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좀 일산 신도시가 요즘 난리다. 자, 대선 후 경기도 아파트 거래 40% 급증했는데 예. 주로 보면 신도시입니다.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군포시, 부천시, 그다음에 성남 분당구 여기 신도시 중심으로 어쨌든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게 지난 대선을 통해서 양 후보들이 다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일기 신도시 중에 어디가 더 좋느냐를 놓고 뭐 여러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참 저렴한데 참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던 일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여러 신도시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일산이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을까요? 용적률입니다. 일산의 평균 용적률이 169%로 분당보다는 더 낮아요. 가장 낮아요. 평촌은 200%가 넘고 삼본, 중동도 다 200%가 넘어요. 이 용적률이라는 게 뭐냐? 대지 지분. 바로 재건축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낮을수록 대지 지분은 높을수록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우리 대선을 통해서 용적률을 갖다가 일부 역세권에서는 뭐 500%까지 늘려주겠다. 막 그런 그것까지 나오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데가 일산이 아니냐. 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분당. 요즘 제일 비싸죠. 평당 4천 합니다. 새 아파트 평균은 6천 합니다. 그러면 자, 분당에 지금 이 아파트를 만일 살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자, 까치롯데 성경 매매가 한 33평이 15억 합니다. 전세가 한 6억 언저리를 해요. 그러면 거의 뭐 7, 8억이 들어가요. 8억, 9억이 들어가요. 느티마을 공무원 4단지 26평형 매매가 13억 5천 전세가 2억 9천 그러면 10억 이상이 필요해요. 이걸 만일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분당은 사실은 이제 웬만해가지고는 쳐다보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반면에 일산 아직도 평당 2천 그리고 여기 아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세 가격하고 매매가 차이가 2억 정도 이하로 하는 걸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거의 상당 부분이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갭이 1억 이하도 아직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집을 신도시에 새 집을 나중에 마련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뭐 한 7, 8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분당이나 이런 데 노려볼 수 있지만 한 뭐 2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일산 말고는 신도시 중에 재건축 투자를 할 만한 데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산이 지금까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교통망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GTX 그다음에 3호선 연장 경남 2호선 인천 2호선 연장 그다음에 뭐 고양선 뭐 대곡 소사 서해선 연장 뭐 이런 여러 교통 호재가 있어가지고 굳이 무슨 재건축 투자가 아니더라도 일산은 점점 지날수록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서울 출퇴근이 훨씬 더 편리해진다. 거기다가 일산의 가치가 작년에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킨텍스 원시티 원블럭, 킨텍스 원시티 투블럭 이런 데 보니까 35평짜리 17억, 16억이나 해요. 보통 일산이 한 8억, 7억 하던 게 왜 이렇게 비싸냐? GTX, 새 아파트 효과. 그렇게 되면 일산의 다른 아파트들도 이제 GTX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새 아파트로 하면 평당 2천에서 3천 우리도 4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시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평당 4천이 훨씬 새 아파트들은 넘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킨텍스 주변이 이제 4천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킨텍스 주변의 새 아파트.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건축이라는 게 재건축 투자를 할 때 뭘 봐야 될까요? 대지 지분은 높고 용적률은 낮을수록 그다음에 역세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노후도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죠. 평형 구성, 막 가령 대형 평형만 있다. 현재로서는 소형 평형 의무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분양했을 때 재건축 분양 시세, 분양가 상한제 지분. 아직도 이제 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새 정부 들어서 일부를 또 없앤다고 또 하고 뭐 보완한다고도 하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용적률이 낮고 역세권이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존적인 그렇죠. 뭐 이제 입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야죠. 근데 일산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사실은 주로 리모델링을 추진했어요. 재건축이는 뭐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신도시 택지개발 지침에 따르면 용적률이 185%로 제한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상으로 리모델링도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고양시에서
이정 1번 지구, 3종 일반 지구, 준지구 지구의 그 용적률을 좀 상한을 하는 걸 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금 이제 새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공약했던 것 중에 역세권 첫집 주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 늘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 체납받아 가지고 청년 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 이게 뭐냐면 서울시의 역세권 시프트랑 비슷해요. 네. 역세권 시프트를 보면 역 반경내 250m 이내의 용적률을 갖다가 한 500%까지 늘려주겠다. 예. 그 다음에 250에서 500m 여기는 300m까지 늘려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프트 해가지고 이제 젊은 층을 위한 혹은 서민층을 위한 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일산 신도시에서 적용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주의해야 될 게 조합 설립, 안전진단, 시공 선정 이런 예. 단계마다 재건축은 뭡니까?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은 장기간 가격이 정체되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특히 이제 기존 아파트들은 어떤 호재가 없어요. 예. 근데 만일 새 당선인의 어떤 공약대로 뭔가 이렇게 그게 추진된다면 조합 설립, 안전진단 통과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관리 시공 그렇게 될 때마다 앞으로 이제 굳이 장기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단계마다 가격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산은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어디 부동산 임장기라는 그 사이트에 나온 건데 보면 다 이 중에서도 뭐 보면 용적률이 다 180, 160 뭐 이런데 이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리모델링 하다가 대선 지나면서 재건축으로 다 돌아가고 있고 이러면서 이 보면 대부분 다 유명한 단지로 꼽혀요. 예. 단지로별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 후곡 9단지 LG 롯데 같은 경우 31평 매매 8억 전세 4억 5천 그럼 한 3억 5천 전세 끼고 투자 같으면 그다음에 강촌 3단지도 48평형이 매매가 9억 3천 전세가 5억 천 예. 여기 특징이 뭐냐면 후곡이나 뭐 강촌 3단지도 이 평수가 넓은 데다 들어가서 살기도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재건축 투자 그러면 낡은 아파트 들어가서 막 정말 녹물 나고 막 갈라진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하더라도 그냥 실수요자들이 내가 어떤 집으로 갈 것이냐 살 거냐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일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은 지금까지 별로 가격 변동 요인이 물론 한 2, 3년 사이에 일산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장기 침체하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강촌 나이프, 호수 5단지 이런 데 보면 내가 한 예금이 한 2, 3억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번 여유자금이 있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2, 3억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이건 갭 투자라기보다는 전세 낀 아파트 구입. 예.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뭐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면 일산에서 그러면 어떤 데를 골라야 될까? 입시적으로 보면 일단 GTX 역세권 예. 그게 가장 유망하죠. GTX 역세권 보면 킨텍스역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시티 블록 뭐 예. 요 부분 아파트들이 평당 4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주변 이 아파트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딴 데를 비하도 올랐지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아니 지금 평당 4천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재건축이 되면 뭐 한 4천까지는 안 가더라도 3,500이나 3천은 훨씬 넘을 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뭘 추진했었냐면 이쪽 아파트 단지들은 다 리모델링을 추진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재건축 공약이 나오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좀 걸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네. 이용 가능한 이쪽도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기도 3호선 뭐 저 역세권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3호선 역세권. 예. 그러니까 뭐 약간 3호선 역세권과 킨텍스. 예. 역시 앞으로 GTX 중심으로 이제 교통 체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단지들 보면 지금까지 예. 주로 리모델링 추진 했는데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와선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재건축으로. 재건축. 예. 그다음에 뭐 문천 16단지, 그다음에 강선 12단지 두신.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분당은 최소 7, 8억에서 그렇죠. 뭐 10억인데 여기는 한 1억에서 2, 3억. 그러니까 사실은 일산에 관심들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저희가 이걸 소개해 주는 게 뭐 여기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선택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일산은 과거에 그 주변에 전부 다 리모델링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교통 호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일산역. 일산역이 서해선, 인천 2호선, 경의중앙선 트리플 역세권이 돼요. 예. 지금은 경의중앙선만 있는데 물론 서해선 같은 경우 2023년 1월에 개통 예정이에요. 서해선만 들어와도 김포공항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어쨌든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거죠. 예. 강남 가기가 좋아지겠죠. 예.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가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물론 인천 2호선이라는 게 2031년이니까 앞으로 예. 10년 후니까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교통 호재가 돼요.
그리고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산 같은 경우 인천 2호선이 들어오면 GTX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거 서해 대곡 일산 이거 같은 경우 당장 대곡역하고 연결되니까 예. 대곡역에서 대곡역도 GTX 죠.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산역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이런 교통 요건 개선을 통해서 자기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늘어나니까 거기 보면 여기도 평당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예. 오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 만한. 네. 예. 이제 아까 말씀은 재건축을 지금 하는 게 재건축의 절차가 기본적으로 8.9년이 걸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예. 근데 뭐 좀 아주 빨라지는 데 아니더라도 한 10년 이상 잡아야 돼요. 예. 그다음에 우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공사가 중단된 둔천주공 18년 걸렸어요. 18년. 네. 여기 뭐 워낙 단지가 크기도 그러니까 하니. 그러니까 둔천주공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상징성이 있어요. 단지가 너무 커. 예. 그다음에 이해관계도 복잡해. 그리고 딱 정부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줬어요. 예. 근데 일산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단지들이 뭐 수천 가구짜리 단지가 아니라 막 500가구짜리 이러니까 사실은 단지가 좀 적고 서울 같은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뭐 나중에 뭐 창릉 신도시라든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다음에 2035년 고양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제 이미 발표가 됐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든지 여기에 앞으로 재건축 계획이 포함이 돼야 돼요. 정비사업 계획이.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일산의 어떤 재건축이라는 게 당장의 일이 아니라 예. 적어도 10년을 목표로 해야 되는 그거라는 거는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뭐 당선인도 그렇고 예. 신도시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서울과 같은 방식으로 신도시를 할 수는 없어요. 30만 예. 가구가 되는데 예.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산만 해도 한 7만 가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7만 가구를 합리적으로 나눠야 돼요. 이제 일산을 예.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예. 이게 일산의 재건축이라는 게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보면 창릉 신도시 입주를 해요. 예. 29년에 완공되는 걸로 목표로 하는데 3만 8천 가구.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도 본격화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창릉과 일산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창릉 신도시가 완공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 사업이 또 가속화될 수 있어요. 예. 창릉 신도시가 입주는 벌써 뭐 한 2026년 뭐 이때부터 입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산의 어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지금 예.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일자리 신도시. 일산의 고질적인 문제가 일자리 부족이었는데 그것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 일산이 가장 실거주하면서 그렇게 뭐 분당이나 서울처럼 정말 돈 요즘 집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아니면 혹은 내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전세끼 투자하는 그걸로 일산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사실 일산을 중심적으로 좀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뭐 일산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에 뭐 좀 조용했던 것들이 물론 2, 3년 사이에는 좀 일산도 많이 올랐지만 네. 분당이나 서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렇죠. 또 이제 실수요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은. 근데 어찌됐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일산은 좀 장기 투자, 뭐 일산뿐만 아니라 분당도 네. 그렇고 이제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사실 이게 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뭐 신중동이 좀 우세한데 예. 그래도 어떤 일산의 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 계획을 다시 손봐야 될 필요성은 누구나 그렇죠. 느끼고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미 뭐 어떻게 보면 다 공감대가 여야 이제 떠나서 다 공감대 있고 형성이 그다음에 됐다. 낡은 아파트와 새 아파트의 어떤 편의시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예. 30년 곧 10년 더 지나면 40년 돼버려요. 그러면 그 낡은 인프라를 그대로 방치할 거냐? 아니면 좀 여력이 있을 때 미리 계획적으로 어떻게 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지금 당장에 뭐 재건축 이슈를 떠나서 신도시 자체가 이미 낡은 이제 도시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활력을 찾아주고 좀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신도시 말해야 특별법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 특별법이 아니라 신도시 재생 그렇죠. 특별법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재건축에만 너무 이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해결해줘야죠. 교통망도 그렇죠. 그렇고. 예.